자, 우리 115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2부 보겠습니다.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입니다. 1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 우리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납세지, 그리고 과세소득의 범위, 신고기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총설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세무서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의 모든 소득,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우리 비영리 법인은 주사무소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리 법인은 본점, 지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본점 소재지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를 옳지 않은 것. 1번 취용 판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2번 단기할부, 인도일이고요. 3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실제 재화를 판매한 날이죠. 위탁자가 수탁자의 재화를 인도한 날이 아니고요. 인도하는 날은 단순 이동이지 실제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실제 위탁자의 재화를 수탁자가 실제 판매할 때 그때가 손익 기속 시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자,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상품은 인도일 기준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 매회 출제되는 부분, 우리 유보, 마이너스 유보, 사회유출, 기타, 그 세무 조정 결과 사회유출되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사회유출되지 않고 회사의 자산부채와 법인세법상의 자산부채가 차이 나는 경우 유보, 마이너스 유보, 사회유출되지도 않고 회사의 자산부채와 법인세법상 자산부채가 차이가 없는 소득처분은 기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있는데 순자산 세무랑 차이가 나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 순자산 차이 나지 않으면 기타. 정답 3번입니다. 기타. 사회유출되지도 않고 그리고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도 없는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기타. 그래서 자, 우선 사회유출. 사회유출되지 않고 케이스가 두 가지죠. 세무상 자산부채. 자,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차이가 나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 차이가 나지만 기타입니다. 기타. 사회유출되면 이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매회 1번하고 3번 매회 출제된 부분입니다. 납세지, 그 다음 과세소득의 범위,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4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송금 항목이고요. 2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 장부가액, 송금 항목이고 양도가액은 입금 항목입니다. 3번, 불성실 가산세, 우리 과료, 과태료, 가산세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제재 목적으로 이런 세금, 벌금에 대한 세금 납부하는 거,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근로자를 위하여 처리한 직장 문화체육비,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송금 항목.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자, 우리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계산구조, 그 다음 법인세 신고,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 우리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달,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6월 30일까지, 법인세는 12월 31일자 법인이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면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정답 2번입니다. 우리 부동산,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 자,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3급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번. 사업 목적, 영리, 비영리 관계없습니다. 사업상,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 재화 용료를 공급하는 사업자. 면세나 비과세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자, 영리, 비영리 관계없고요. 사업상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과세 대상. 네 가지 조건 충족, 납세 의무자입니다. 2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과세 형평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그 다음에 KTX 과세 대상입니다. 국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각 세목에 따라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은 비과세법인이고요. 자, 법인세는 비과세법인.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은 과세죠. 과세. 즉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세 대상도 굉장히 많지만 원칙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납세 의무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자, 3번. 우리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인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매입자 컨셉이니까 사업자인지 사업자가 아닌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영세율 제공 사업자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요. 7번. 자, 24년 2기부터 사업자단이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면 20일 전까지 6월 10일까지 해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8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종료와 사업장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 1번.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2번. 무인자동 판매기는 사업에 총괄한 장소. 3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3번입니다. 건설업은 등기부의 법인의 본점, 지점으로 적힌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1번. 단순 담보 제공으로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 재화 인도, 공급 아니고요. 2번. 조세물납 아닙니다. 3번.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가 되는데 견본품은 테스트, 광고 목적이니까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현물 출자. 실제로 재화 소유권, 실질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주식을 받는 거죠. 현금 대신에 주식을 받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면비판 계사표 6가지가 있는데 반증패 이 세 가지는 반출, 증여, 폐업할 때, 나머지는 사용, 소비. 이때가 공급 시기고요. 나머지는 사용, 소비입니다. 자, 면비판 계사표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게이지 공급 사용 소비, 2번 면세사업 전용 사용 소비, 3번 폐업 시 전제하는 폐업 1입니다. 폐업 1, 실질 폐업 1, 폐업 세무서에 신고하는 날이 아니고요. 폐업 1입니다. 폐업 1. 정답 3번입니다.
4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 11번 영세율 저금리상 거래가 아닌 것. 1번 수출. 2번 국외 제공 용역. 3번 외국 항행 용역. 정답은 4번이고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자, 제가 이 볼펜 제조 사업자인데 국가에 무상으로 주면 이때는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대상. 정답 4번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대상이냐 면세 대상이냐 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1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입자가 요청해서 발급받고 본인이 매입세 공제 받는 겁니다.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우리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3번 대상 거래는 건당 5만 원 이상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가액 기준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 대가 기준으로 5만 원 이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우리 면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매입세 공제 못 받지만 세무서에 현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도 매입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 의무가 있죠. 안 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대상이 할 수 있습니다. 13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1번 공급받는 자 성명 명칭. 필요적 기재사항은 자 1번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 2번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 정답 4번입니다. 자, 1번에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하는 자의 성명과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연체이자는 과표에 제외합니다. 2번 공급 대가와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제외하는데 공급 대가와 관련 있는 거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내가 공급하는 거랑 관련 있으면 이건 공급 대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공급 대가와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환입된 재화인 가액 제외하고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과표에 제외합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은 농축수 임산물이죠. 자,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C가 과세 자업자. 그래서 C가 소비자에 공급해요. 예를 들어 식당. 근데 이제 이 C가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 원래 면세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16번 과세자업자인 세무에 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4년 이게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에 적정하게 수치하여 있으며 의제 매입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고요. 자, 기계장치 매입가액 1억 10% 가능하죠. 자, 업기업 업무 추진비, 업추비,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비품 구입액 공제 가능하고요. 자, 매입수액 공제 가능한 건 1,000만원, 500만원, 1,500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7번. 과세자업과 면세자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 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죠. 5% 미만, 즉 면세사업부의 공급가액 비중이 전체 과세 면세 합한 사업부의 공급가액의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 안분계산 제외하고 전체를 과세 표준을 합니다. 2번. 개별 공급가액 재화의 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과표. 3번.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경우 전액 과표. 정답은 4번입니다. 단순 폐업은 안분계산 생략 사유가 아닌 겁니다.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신고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죠. 25일. 2번.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해야 됩니다.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3번.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는 거니까. 4번. 자, 일반 과세자 중 개인 사업자는 원칙상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을 예정 고의세액으로 고지하고 징수하고 끝.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일반 과세자에게 1%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는 1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죠. 2번. 공급가액 과다는 2%. 매출 세금 기한서 지연 제출은 0.3%. 위장 세금 기한서 발급 또는 수치 가산세. 자, 위장 세금 기한서는 공급은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취하는 경우 2%입니다. 가공은 3%. 위장은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고 또는 수취하는 경우 발급자에게 2%, 수취자에게 2%. 19번의 정답 1번입니다. 20번.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법인은 간이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간이가세자는 간이 포기하고 일반을 할 수 있고요. 3번. 간이가세자가 세금기한서 미수치하면 공급가액의 0.5%. 미미하지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4번. 그리고 혜택도 있죠. 세금기한 수취하면 공제, 공급 대가의 0.5%. 매입세액 공제, 세액 공제 해줍니다. 4번. 간이가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 합계액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세법 2부 소득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원래 우리 소득세법의 납세지는 주소지죠. 주소지. 원칙은 주소지입니다. 근데 내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면 이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번. 자, 비거주자는 우리 국내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3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입니다. 180일이 아니라 183일이죠. 4번.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 가산율이 그로스업을 말하는 거죠.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스업. 그로스업은 10%. 자, 요건들이 있습니다. 내국법인.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잉여금으로 하여 배당받을 것. 3번. 세 번째가 종합과세되고 2천만 원 초과되는 배당일 것.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로스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 이런 재원이 아니니까 펀드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자, 문제 3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원천 세율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 세율이고 무조건 분리과세 과세 종결. 2번. 비영업 대금 이익 14% 또는 25%. 우리는 이제 25%만 기억했는데 사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자금 대여가 있긴 한데 14%가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근데 25%만 기억해 둘게요. 14%가 예외로 있긴 한데 너무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자, 3번 출자 공동사업자는 25%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무조건 25%니까 정답 3번입니다. 4번 일반적인 배당은 14%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영업 대금 이익은 14%짜리가 있긴 한데 우리는 25%만 기억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자. 우리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 그리고 거주자.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정답 2번입니다. 국외 원천 소득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것만. 정답 2번입니다. 5번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우리 900만 원이죠.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에서 우리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자, 우리가 세율표는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최대 한도는 기억하자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이고요.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입니다. 900만 원. 자, 요율표는 기억하기 힘들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 둘게요. 자, 정답 3번입니다. 4번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뇌물, 알선, 수재. 뇌물이나 알선, 수재는 우리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기타 소득인데 원천징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외 금융소득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하듯이 자, 뇌물이나 알선, 수재도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권사 사이트를 이용하면 외국의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도 배당받으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직접 미국 또는 해외 증권사 통해서 직접 하게 되면
국내에서 원천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알선 수재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3번 서화 골동품 무조건 분리과세. 3번 슬로트 머신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정답 1번입니다. 7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것. 1번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 상여 근로소득이고요. 3번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판공비. 회사 판공비를 수령했는데 업무 관련성이 잘 모르겠다. 급여받은 걸로 보자. 근로소득입니다. 4번 자 우리 종업원이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우리 과세 소득이고요. 물론 이제 비과세가 일부 있긴 하지만 특수관계 종업원 원칙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고용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비과세고요. 8번 자 업무용 승용차 우리 소득세법인데 법인세법에서 상세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내용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인데 복식부기 대상이고요.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되죠? 1,500까지.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플러스 주의비 다 합친 게 1,500까지. 자, 9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항목은 자, 1번의 재손실, 3번의 종업원 급여, 4번의 종업원의 근로자의 출산 양육지원금, 복리후생비.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는 자,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원래는 우리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이죠. 자기 겁니다. 법인은 우리 법인에 있는 자금을 함부로 뺐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나 급여를 받고 나머지 뺐으면 가지익금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죠. 가지익금 인정이자 그리고 특수관계 업무 무관 가지익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또는 더 크게 하게 되면 횡령으로 구속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뺐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예외적으로 굉장히 이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 개인 사업자가 회사 자금을 많이 뺏쓰는 겁니다. 근데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 자금, 개인 사업 자금을 뺏쓰게 되면 법인세법에는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즉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서 이 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자금을 개인 사업자는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출이 엄청 많은데 회사 자금 뺐으면 이와 관련된 이자는 업무 무관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퇴직소득 계산 시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자, 종업원이 임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자, 이때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사유를 봅니다. 근데 4번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중간장산 지급받은 경우 이거는 퇴직금을 받았고 예외적으로 중간장산 무주택 근로자 일정 사유를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 자금 중간장산 퇴직금을 받고 중간장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반드시란 단어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 교재 내용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참고로 이런 규정이 있다. 종업원 임원, 상근이 비상근,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현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11번. 자, 소득세법상 원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가 있죠. 뭐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 총평균, 매출가격 환원법 다 인정이 되는데, 원가법 재고자산 평가시, 실제로는 단가 결정이죠. 단가 결정. 그래서 순실현가치법은 저가법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법인세법 참고하시고요. 12번. 인적 공제 대상 여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자 연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종료일 전에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고요. 즉, 당해 과세 기간에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은 살아있었으니까 모든 기본공제, 추가공제 받자는 겁니다. 2번. 장애가 치유된 사람도 장애가 치유될 전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관련 공제, 기본공제 전부 다 장애인 기준으로 공제 적용합니다. 자, 3번. 자, 나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해당된 날이 있는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자, 4번.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자의 공제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신청한 사람. 저하고 제 동생이 있어요. 둘 다 근로자입니다. 우리 부모님 있겠죠. 내가 할 수도 있고 동생이 할 수도 있는데 선택한 자의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13번.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자, 1번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4번의 재손실세액공제는 2월이 되지 않습니다. 당일연도 못 받으면 소멸. 근데 기부금은 2월 되죠. 정답 3번입니다. 14번.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인가? 자, 항상 근로자 본인은 가능합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 요건 고려하지 않고 총급여만 있으면, 원래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총급여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까지. 그래서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장남 되고요. 20세 이하니까. 차남도 됩니다. 동생. 차남이 아니라 동생. 본인의 동생.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이 없으니까 충족하죠. 4명입니다. 자, 인당 150, 600만 원 가능하고요. 기본공제 대상은 4명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15번.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야 되고요. 8세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부양하고 있다면 손자, 손녀도 가능하고요. 한 명인 경우에는 25만 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번.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죠.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 빼고 8월 말, 9월 말. 정답 4번입니다. 17번.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즉 종합소득 금액은, 자, 가의 정기예금이자 2천 이하니까 분리과세로 종결. 사업소득 금액 3천 있고요. 자, 근로소득 금액 2,500 있습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분류과세.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 더하기 근로소득 금액 5,500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8번 소득세법상 2월 결성금. 우리 손익계산세 단계 순손실하고는 다른 개념. 세법상 결성금이 돼야 되고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결성금이 발생하고 2월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성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결성금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성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3번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성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죠. 천재지변. 어쩔 수 없이 장부가 소실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주택임대가 아닌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상계 불가. 오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18번의 정답 3번이고요. 19번 일용근로자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가능하죠. 55%. 1일 1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 일용근로소득은 우리 과세 표준이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뺀 금액의 6%죠. 6%. 19번의 정답 3번입니다. 20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중간연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2번 1,0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합니다. 3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4번 중간연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5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